안녕하세요, 시계를 좋아하는 희보입니다. 이번 영상은 롤렉스 품귀 현상에 따른 되팔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영상은 왜 되팔이의 현상이 일어났는지, 전문 되팔이의 수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 상황과 앞으로는 어떠할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 뇌피셜이 중간중간 들어가 있는 점 말씀드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되팔이는 언제나 존재해 왔던 거고요. 요새 이렇게 되팔이가 심해지게 된 계기를 보자면 재작년쯤부터 시작된 게 아닐까 하고 생각됩니다. 17년도까지 롤렉스 매장에서 예약은 받아줬습니다. 당시에도 세라토나 같은 초인기 모델은 예약기간 5년, 10년을 부르기는 했습니다만 그 외의 인기 모델인 썸마 블랙데이트, 헐크 등 그런 모델들은 짧게는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콤비 모델 같은 경우에는 매장에서 구경도 가능했고요. 17년도 당시의 헐크 모델은 호불호가 갈리는 분위기였고 지금처럼 엄청 인기 많은 모델이 아니었습니다. 구그린에 대한 향수 때문인지 너무 쨍하고 촌스럽다는 의견도 많았는데 지금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말 그대로 상상 초월의 인기를 누리고 있죠. 이런 게 흔히들 말하는 역주행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데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당시 제 지인이 롤렉스에서 시계를 산다고 해서 두 개를 추천해줬는데 하나는 이 헐크였고 하나는 데이저스트 41 청판 모델이었습니다. 당시 헐크는 매장에서 착용이 가능했었고 DJ41의 경우 예약 후 6개월 대기를 했었어야 됐는데요. 신형 무브를 달고 나와서 70시간 리저브를 갖고 있는 데다가 색감도 너무 예뻐서 지인은 DJ41을 선택했고 지금은 아시다시피 가격 자체가 틀립니다. 헐크는 1070 대비해서 1500 이상은 받을 수 있고 DJ41은 1020 대비 한 8,900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시 팔 수도 없는 예물시계이긴 하지만 그냥 그렇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다시 되팔이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와 17년도 예약을 받아주던 시스템에서 롤렉스 매장에서는 갑자기 18년도에 예약을 안 받아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떠도는 풍문이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당시 제가 스카이 듀엘러 스틸 청판 모델에 뽕을 심하게 맞은 상태라서 사려고 알아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매를 하려고 알아보다 보니 예약을 안 받는다는 게 사실인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약제 취소가 처음 몇 매장에서부터 시작되어 확산되더니 곧 전체 매장이 예약을 받지 않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야 되냐 라고 물어보면 손님께서 매장에 방문해서 있으면 사가거나 매일 전화해서 물건이 있는지 체크하라고 합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린데요. 제가 백수도 아니고 설령 백수라고 하더라도 그걸 사려고 매일 전화를 하라니 말이죠. 100번 양보해서 전화를 줘서 오늘 안 사가시면 기회 없습니다 라고 알려준다고 해도 더 열뻗칠 것 같은데 말이죠. 상상해보니까 전화로 알려주는데 못 사러 가는 게 더 열받을 것 같기는 해요. 이해는 합니다. 맨날 하는 질문도 똑같은 부류일 것도 같고 말이죠. 하지만 1, 2만원짜리 제품을 사는 것도 아니고 1000만원을 넘는 제품을 사려는 소비자에게 너무 퉁명스럽다는 느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잠시 잡소리였고 제가 블랙 컨슈머거나 진상 고객류의 부류의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만 롤렉스의 이런 파워당당한 정책은 참 재수없습니다. 근데 제가 재수없어봤자 뭐하겠습니까? 어차피 살 사람들은 널려있는데 말이죠. 자, 이 정도로 배경 설명을 해봤고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인 되팔이 이야기인데요. 되팔이가 뭐냐면 시계를 싸게 사서 더 높은 가격에 파는 그런 사람을 되팔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특히나 요새 더 살판 났습니다. 이 롤렉스의 물량 조절 정책 때문에 시계를 사지 못하는 사람들은 중고시장의 물건들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인기 모델들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구매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중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되팔이 놈들 아주 못된 놈들이야, 시장 가격만 올려놓고 아주 시계 중고시장이 지저분해졌어 라면서 엄청 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얼마 전 대구 롤렉스 매장 오픈 때 전날부터 줄 엄청 길게 서있던 사실 아시죠? 그때 1번 타자가 구매한 제품이 루트비어였습니다.
루트비어 같은 경우에는 P가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썰입니다만 그 제품은 바로 중고시장에 올려 판매가 되었다고 해요. 금액 차익에 대해 대충 보자면 최소 100만원 정도는 이득 봤을 겁니다. 흔히 말하는 되팔이인데 저는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그 100만원 높은 가격에 사겠다는 사람에게 판 것인데 그렇게 욕을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누구나 전날 혹은 그 전전날부터 가서 줄을 섰다면 가능한 기회였고 그 사람은 그 수고스러움을 감내한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다고 이 행위가 올바르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도의적으로 봤을 때에는 잘못된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제품이 마찬가지이듯 거래 가격은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의 가격이 맞을 때 판매가 되는 거고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기 많은 신발의 리셀이라던가 금값 변동에 의한 차익도 그렇고 산 가격에만 팔아야 된다면 모든 주식과 금값 변동은 없는 게 맞는 거겠죠. 다만 개인이 아닌 이 되팔이만을 목적으로 전문적으로 시계를 사고 파는 업자들은 욕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시장을 더럽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시계 중고시장의 파이가 크지 않고 개인과 개인의 거래가 대부분이며 업자는 극소수였는데 요새 보면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 되팔이 업자들 수법은 당연히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인데 업자 수법 중 하나를 말씀드려 볼게요. 롤렉스는 너무도 잘 팔리는 시계니까 다른 시계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중고가 시세가 500만원짜리 시계를 제가 물건으로 내놓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연락이 잘 안 와서 가격 인하를 한 후에 450에 내놓습니다. 그런 물건들이 되팔이 업자들의 타겟이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되팔이 업자가 1번 핸드폰으로 연락을 줍니다. 내가 그쪽으로 갈 테니까 440에 팔라고. 그럼 뭐 팔겠다고 하겠죠. 그렇게 약속 장소로 향하던 중에 연락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나선 2번 핸드폰으로 쿨거래로 430에 팔라고 합니다. 뭐 안 판다 그러다가 연락이 안 오게 되면 승낙을 하게 되고 또 가는데 연락이 두절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5번 이상 당하게 되면 사람인지라 그냥 팔아치워야지 하면서 400 정도에 팔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500에 팔아 넘깁니다. 사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이윤 추구면에서 봤을 때 당연한 것입니다만 이게 불법이라는 거죠. 아시겠지만 개인 간의 시계 중고 거래는 현금으로만 거래되고 사업자 등록이나 이런 게 하나도 당연히 안 돼 있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겁니다. 진짜 최악의 케이스로 악질 되팔이 업자에게 시계를 샀는데 당시에 발견 못했던 찍힘이 있다거나 혹은 갑자기 오차가 10분이 난다거나 해도 그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을 땐 이상이 없었다 라고 뱉으면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마음먹고 뒷백을 따서 무브먼트를 갈아치운다거나 화이트 골드 모델의 브레이슬릿을 스틸로 바꿔치기 한다거나 해도 발견하기는 쉽지 않고 뒤늦게 발견하더라도 난 모르는 일이다 라면 뭐 솔직히 답이 없습니다. 실제 후기들도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계 개인 간 중고 거래는 진짜 신중하셔야 되고요. 구매 전에 판매자의 이력도 조회를 잘 해보시고 상품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몇만원 더 주시고라도 감정원에서 확실히 감정받는 게 뒤탈 없으실 겁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롤렉스의 물량 조절 덕분에 중고가가 신품 가격을 넘어서는 폭등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기 모델들은 정말 1000만원을 높여놔도 바로 팔리는 수준입니다. 나비 효과로 되팔이들이 판치고 있는데요. 그리고 시계는 역시 롤렉스야 라며 또 롤렉스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많이 듣고 배운 수요와 공급의 법칙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간단합니다.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으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지금은 롤렉스에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공급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요새 조금 올라가기는 했지만 지금은 폭망한 비트코인이 그랬고 매일매일 주식시장에서 상한가를 찍는 몇몇 작전주들도 그럴 것이고 거슬러 올라가면 튤립 파동이 그랬듯 언젠가 내려갈 때가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시계는 사는 순간 가격이 내려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정판 혹은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계는 예외로 두고 말이죠. 뭐 단종되었다거나 희귀한 모델들은 제껴두고 롤렉스 매장에서 현재 판매되는 모델들 중 인기 모델에 피가 붙은 현상은 좀 심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이머 민스키 그래프 다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이 현상이 그래프에서 어디쯤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결국 언젠가는 리테일 가격보다 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계라는 제품의 특성상 소모품이기에 쓸수록 낡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중고 제품의 가격이 신품보다 낮은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구하기가 어렵기에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구하기가 쉬워질 때가 오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내려가겠죠. 그래도 뭐 비트코인처럼 마이너스 99%는 안 갈 거고 원래 롤렉스의 중고가인 7-80%가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제가 신이 아니고 롤렉스 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뭐 지금 현 시장 상황에서는 당분간 쭉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 확실한 건 롤렉스에서 갑자기 정책을 바꿔서 물량을 확 풀면 떨어지겠죠. 근데 그럴 날이 빨리 올까요? 아마 롤렉스에서는 이런 현상을 분명히 알고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즐기고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주식시장이나 비트코인처럼 나라 경제에 타격을 주는 게 아니고 마니아층에 한한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정도이고 이는 자신들의 주가가 더 올라가는 현상이니까요.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된다면 모를까 당분간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르막이 있다면 분명히 내리막도 있는 법. 너무 갖고 싶으시다면 사셔야겠지만 너무 많은 피를 주고 산다면 나중에 떨어지더라도 속이 안 쓰릴지를 생각하면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 염두에 두시길 바라고 끝까지 영상 봐주신 분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짧은 댓글도 영상 제작하는데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 시계를 좋아하는 히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